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는 센터포드예요. 골 넣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이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고, 한 예를 들면 내가 회비를 정당하게 내고 네. 왜 우리 애가 수비를 봐야 돼? 코치였을 때와 지금 감독일 때, 감독 부임 후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네. 제가 몸소 해보니 많더라고요. 일단은 수코치 있을 때는 제가 뭐 스카우트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선수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 운동장에서 훈련만 신경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코치 훈련만 때는? 신경을 썼는데 감독을 되다 보니 일단은 우리는 학교팀이잖아요. 네. 예, 클럽이 아니고 학교팀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학교 관계, 어떤 교육청하고 관계, 와, 그런 또 것까지. 부모님들하고 관계, 그 어떤 외적인 이게 다 연상성이지만 훈련 외적인 그런 게 신경 쓸 게 사실 많더라고요. 축구의 생태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로 신분으로 계셨을 때는 네.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셨는데 예. 우리나라 축구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걸 다 아울러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걸 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 제일 학원 축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학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진학하기 전에 게임을 뛰고 안 뛰고, 예. 게임 뛰는 문제. 또 게임 주전을 뛰냐 못 뛰냐 말하기 전에 포지션. 포지션을. 처음에 축구를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잖아요. 네. 어떤 포지션 정해주는 것도 제가 몫인데 그 포지션 정해주는 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어느 지도자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 실질적으로 저하고도 그 포지션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옮긴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예.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는 센터포드예요. 골 넣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이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는, 이 아이는 장래를 위해서는 수비수가 맞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갈등이 생겨서 이적하고, 사실 그게 초등학교에서 정말 잘 정해줘야 되는데, 물론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포지션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성장 단계니까. 예, 성장 단계고 프로 가서도 바뀌잖아요. 바뀌죠.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감독님이신데 왜 부모님이 감독님한테 포지션을 요구하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구조적인 문제. 한 예를 들면 내가 회비를 정당하게 내고 네. 내는데 왜 우리 애가 수비를 봐야 돼? 회비를 내고 내가 축구를 배우고 이것도 교육이라고 하면 배우고 있는데 왜 우리 애 부족한 거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왜 안 가르쳐 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는 이 자리 포지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좀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그러면 부모님도 4학년이에요. 생각 자체가. 애가 3학년이면 3학년이고. 우리 애가 4학년이면 그 부모님이 6학년 생각을 못 해요. 그 생각 자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오랜 경험한 결론이에요. 지금 이제 졸업한 부모님도 가끔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다 보면, 허심탄회 얘기하다 보면, 코치 선생님, 옛날에 이때 우리 애가 5학년 때,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런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내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해줄 수는 있지만, 과연 현재 재학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이해 못 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인데,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 축구가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의 구조 자체는 유럽 같은 경우는 프로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팀에 감독님이 소속이 돼 있고 선수들도 소속이 돼 있고, 이 친구들이 돈을 안 내고 축구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럽은 이제 회비가 없죠. 예. 돈을 안 내고 축구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은 엘리트와 프로가 뒤섞여서 클럽 축구도 뒤섞여 있는 형태에서 학원 축구가 주류예요. 보통 회비를 내고 그 팀에 들어가서 진학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생태계의 구조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보상 심리가 안 들어가죠. 그 팀의 지도자는 잘하는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선수들 스스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잘 그렇죠. 되어 열심히 안 있는 하면 거죠. 재계약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아이들하고 그렇죠. 바꾸고. 근데 이런 우리나라는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 예를 들어 하려면 진학도 걸려 있고 전체적으로 회비를 다 내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만족도 채워줘야 되는 애매한 위치에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부탁을 한다고 하면 그 순간만 보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맡겼으면 담임선생한테 맡기고 학원 선생한테 맡기듯이 믿고 맡기는 거 아니냐, 공부는. 축구도 공부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어느 지도자들한테 맡길 때는 믿고 맡겨라. 그러면 아마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 얘기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네. 이제 축구 유소년 축구 쪽으로 많이 네. 이제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본인 자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축구팀에서 이제 감독님께 아이를 믿고 맡겨야 이 아이에 관련된 그 축구에 관련된 감독님이 더 잘 아시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왜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믿으시고 그 팀에 갔다면 그 지도자분을 믿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 팀을 떠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을 설득을 할 일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시는 지도자분이시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시고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충분히 믿고 감독님께 선수를 맡겨야 되는 게 부모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소년을 가르치는 감독님만의 철학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고요. 저는 축구도 교육이다. 예. 지도자들이 다 철학이 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예.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로 따지면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얘들 한 반에 2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우리 축구부가 50명이 넘는 애들이 있는데 축구 잘하는 아이들만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담임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질문하는 아이가 공부 좀 떨어진 아이인데 질문도 안 받아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축구 재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아이 이런 애들 좀 더 신경 써주고 또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끔 피드백 해주고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끌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 또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존경스럽고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